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 부동산 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봐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려 하면은 토지 이용 계획도 일부인데요. 토지 이용 계획 일부에 보면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이렇게 말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해당 땅이, 즉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시지역이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한 송정지구 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말이 뭐냐?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봐 보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거 전국의 모든 토지, 북한을 빼고 남한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토지 이용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은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 지역은 어떻게 하고 농림 지역은 농사 이용에 관한 목적, 그다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전국의 모든 토지를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은 농사에 관련된 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는 또 도시지역도 뭐, 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또 세분되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기능의 어떤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요. 아까 그런 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도시군 계획 시설의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 전부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울산 북구 송정동이라 하더라도 넓잖아요. 그렇죠? 여기 송정동 중에서도 또는 우리 또 하봉동이 있으면 이 하봉동에 대해서 넓잖아요.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켜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관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요.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통상 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이하거든요. 그런데 건폐율 70% 이하라 무조건 70% 이하로 지으면 도시가 이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일부 또 특별히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다. 우리 울산 북구 송정은 바로 송정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누가 바꾸느냐? 바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같이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즉 울산광역시 시장이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송정지구는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물론 이제 군청을 여러 가지 경청을 다 개쳐야 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청문회 정처를 개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 지정된 게 이제 송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제 어떤 지역을 단독주택 지역을 하고 어떤 지역을 이와 같이 점포겸용주택과 이렇게 공동주택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계획도를 다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포함되고 또 이와 같이 점포 겸용 주택지라도 면적을 어떻게 할 건가, 건폐율과 용적률 청구를 어떻게 할 건가, 다 이 단위 계획구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내용을 보면 송정지구는 아파트가 고만고만한데 왜 그러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보면 이 잘 보시면 A1 지역이 있고 A2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A는 여기 보시다시피 공동주택인데 60평방미터 이하 제곱, 즉 18평 이하만 지어라라고 한 게 있네요. 나머지 B는 60에서 85점
85평방미터 이하까지 85평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이잖아요. 송정지구는 대부분 바로 B1, B2, 이제 호반, 베르디움, 뭐 한양수자인, 제일풍경채, 반도유바라, 또 GL, 브루지오, 할라비발디, 금강 펜트리움 1차 같은 경우에는 85평 이하만 지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정지구는 유일하게 금강 펜트리움 2차만 이와 같이 시에 해당돼서 바로 85 변방미터 지구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송정지구는 큰 아파트가 없는데 금강 펜트리움 2차만 큰 평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이런 데 보면 뭐 33평형 이상이다 뭐 등등 나오는 거는 그 공용 부분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구 전폭겸용 주택지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전폭겸용 주택지는 지구 단위 계획구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건폐율 60%, 용적률 150%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단독주택지는 뭐 건폐율 60%, 용적률 100% 이렇게 해라. 바로 요와 같이 건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60%에서 200%까지만 지어라. 이와 같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이렇게 나와 있다. 물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변경은 아까 말한 대로 지정권자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바로 강제시장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한번 바꾸면 참 한번 결정되고 나면 상당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샀는데 해당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면 이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송정지구라면 바로 송정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열람을 해야 됩니다. 열람은 해당 도시 울산이면 울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 단위 구역을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투자를 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봉도 인근 우리 같은 경우 송정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바로 요런 표시거든요.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요거는 또 하봉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또 하고 각 지역구역마다 일부씩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더라도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열람하고 그러게 돼서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부동산 투자나 어떤 건축 행위 할 때, 개발 행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